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인데요. 오늘 약간 덥네, 그죠? 예도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오후에 내 친구 목사님을 만나고 오다가 사르트르의 그 존재와 무가 생각이 나서 제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읽었던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옛날에 비판적으로 그 사르트르가 어떻게 하이데거를 오해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철저하게 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물론 저는 번역서로 읽었는데 지금 불어를 요즘 공부하는 입장에서 참 사르트르의 어떤 깊은 통찰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어떤 그 뭐죠? 5분 강좌가 아니라 단편 강좌로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지옥이라는 제목. 정말 재미있는 주제죠. 정말 사르트르 여러분들 프랑스 철학은 그 독일 철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건 사르트르한테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옛날에 그 철없을 때, 지금 생각하면 철없을 때 읽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봤는데 사르트르만큼 하이데거를 오해한 사람이 없지만 또 그만큼 자기의 어떤 철학을 독자적으로 전개한 철학자도 없습니다. 사르트르는 문학가지만 존재와 무만큼은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를 정말 탁월하게 풀어내면서 독일 철학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저녁 시간에 기쁜 그러한 얘도가 지금 커피를 한 잔 또 오늘 3잔째야. 응?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커피를 한 잔에 4,000원. 저는 뭐 샷이 3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4,000원, 5,000원 막 이래주고 먹었는데 갔다 오니까 커피 값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커피 질도 더 좋고. 얘도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커피 값이 싸다는 거죠. 커피랑 시가가 없으면 못 사는데 오늘도 우리 저녁에 세리 누나랑 우리 김도사님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우리 황진영 선생님 들어오셨네. 어쨌든 기니까 나중에 유튜브로 들을 준비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사르트르의 말에 의하면 우리 속에 지옥이 있어. 존재와 무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 현상학적 존재론에 대한 실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제로 그 현상학적 존재론은 훗설보다는 사르트르는 훗설도 좋아했지만 나중에 하이데거 쪽으로 돌아섭니다. 하이데거를 가리키는 거고 거기에서 하이데거의 어떤 그 불안의 개념, 존재론의 그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불안이라는 사르트르는 독일 철학한 사람들이 훨씬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이데거와 헤겔을 모르고는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와 무도 어느 정도 상당히 어려운 책인데 뭐 존재와 시간 정도는 안 되지만 근데 이제 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어떤 지가 창작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가 다른 거는 이거는 창작보다는 하이데거의 사유를 헤겔적으로 풀어버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헤겔을 몰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무개념도
제가 볼 때는 하이데거적인 무개념이 상당히 들어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건 또 다른 의식화 현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와 이 물을 예도의 어떤 그 독일 철학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것을 들으면 명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장담합니다, 저. 오늘 이 강좌를 들으시면 이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가 도대체 뭐고, 우리 안에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게 뭔지, 이게 낙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도는 예도의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예도의 말입니다. 대가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대가들을 씨부리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해석하고 내가 본 거 나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잖아요. 나는 뭐 내 얘기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다. 자, 그래서 사르트르는 그 하이데거의 하이데거의 그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불안의 개념에서 이 하이데거는 불안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의미 있었던 이 세계가 갑자기 무로 변해버려요. 하이데거한테서는. 이 불안의 그 기분은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무로 변해버리고 우리가 죽음을 보고 비로소 본래적 실존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그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 사르트르는 이런 것들을 변형시켜서 마침내 헤겔의 의식 철학을 갖고 와서 이 존재와 물을 재해석합니다. 재밌죠? 사르트르의 존재와 물을 이렇게 강좌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드물 겁니다. 프랑스 철학은 어림도 없고, 독일 철학을 꿰뚫고 있어야 이게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 존재.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겔의 이 존재와 무의 개념,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 존재는 논리학에서 순수 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순수 존재는 순수 무와 같은 거야. 그 이유는 순수한 있음은 저 나무가 바깥에 순수하게 있다. 이것은 순수하게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냥 논리학적 추상에 의해서만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르트르는 비판하고 마침내 하이데거의 삶의 존재, 인간의 삶에서 느끼는 존재와 무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헤겔을 까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와 존재와 삶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추상적인 어떤 논리학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느껴지는 존재와 무로 하이데거한테서 배운 것을 자기 방식대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독특한 거예요, 사르트르한테서. 그러니까 이 독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수 존재와 순수 무를 이야기했던 헤겔의 이러한 논리학적인 어떤 그 존재와 무를 거부하고 사르트르는 하이데거적인 있음과 없음을 삶에서부터 구분하는, 인간의 삶의 한 복판에서부터 느껴지는 그러한 존재와 무로 변형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 독특한 거는 이때 헤겔의 즉자와 대자의 개념을 갖고 와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이제 이 헤겔과 하이데거의 변증법적인 어떤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르트르가.
그게 하이데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죠. 그럼 사르트르가 책을 왜 냈겠어? 자기 방식대로. 그런데 이러한 하이데거와 헤겔의 이런 개념들을 모르고는 그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책이라고, 내 말은. 그게 뭐 프랑스 철학 뭐 따로 있고 뭐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풀어줄 수 있는 강좌도 드뭅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이 헤겔과 하이데거를 언제 뚫으며, 그죠? 그 개념 모르고 백날 사르트르를 읽어봐야 눈가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은 정말 특별한 강좌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지옥이 어떻게 있는지를 제가 끝까지 사유하면서 독일 철학과 비교하면서 이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르트르의 이 존재와 물을. 그리고 나서 아주 재미있는 여러 가지 철학적 대화들도 나옵니다. 자, 어떻게 갖고 가는가 하면은, 사르트르한테서 즉자 존재, 헤겔의 안지희는 불어로 응수화입니다. 응수화. 그리고 대자는 독일어로 피얼지히인데, 이 대자는 그 푸얼수화라 그래요. 푸얼수화. 그러니까 응수화, 푸얼수화인데 독일어로는 안지히 운트 피얼지히입니다. 그러니까 즉자는 뭔가 하면은 헤겔하고는 다르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 의미는 동일한데 그 쓰는 내용이 다르다고. 그게 헤겔한테서 즉자는 역사가 변증법적으로 굴러가는 그러한 어떤 그 역사의 진행의 법칙이잖아, 그죠? 그래서 변증법의 정반합을 안지히, 피얼지히, 안운트 피얼지히 이렇게 나누잖아, 헤겔은. 그런데 뭐죠? 사르트르한테서는 이 즉자는 사물 존재한테만 적용돼요. 이해가 돼요? 뜻은 똑같아. 그저 그렇게 있음. 응수와 그렇게 있음. 나무가 그냥 있고, 이 세계의 사물 존재,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고,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사물들 있죠? 여기에 뭐 공원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그 다음 밭이 있고, 이 세계에 이 세계 안에 있는 사물들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즉자 존재야. 아직 대상화가 되지 않은 거야.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헤겔한테서도 동일한 뜻인데, 사르트르랑 다른 것은, 헤겔하고 다른 것은 이런 겁니다. 헤겔하고 다른 거는, 헤겔은 이런 것들을 사물에만 적용시키지 않았어. 맞죠? 정신현상학에 보면 즉자 존재는 뭐야?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 안에서도 일어나고, 이것이 지향되어서 지각이 되고 오성이 되잖아. 그런데 사르트르는 의미는 그저 그렇게 있는 거, 그냥 그렇게 충만하게 존재하는 거. 뜻은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헤겔과, 그러나 즉자 존재가 적용되는 대상을 헤겔과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게 사르트르는 바로 이 세계의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수화라고 하는 즉자는 그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있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사물, 신발도 되고 모자도 되고, 그 다음 또 뭐죠? 뭐 나뭇잎풀이, 소나무, 뭐 제가 보는 거 다 전봇대,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사물도 되고, 그것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대자가 즉자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즉자. 즉자가 푸얼수화인데, 이 즉자는 독일어로 피얼지입니다. 이건 대상화가 됐다는 거야. 이게 의식적으로 말하면 대가리 속에 그냥 그저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대가리 속에 이물질이 들어온 거야. 나를 내가 타자로 분리시키든 뭔가 분리가 일어난 거야. 대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안에서 대상이 일어나는 거, 그죠? 대상화가 되는 거, 그걸 대자라 그러잖아. 그 대자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적자는 아직 의식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냥 그저 그렇게 있는 상태예요.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대자의 상태를 마침내 사르트르는 이물질이 들어와서 대상이 생기면 대자 존재가 되잖아, 그죠? 이거는 적자를 부정하는 상태죠, 맞죠? 그냥 그저 그렇게 있음이 예도다. 근데 어느 날 타자가 갑자기 확 돌았어. 그러면 그 타자는 나를 부정해 버리잖아. 그럼 적자를 부정하죠. 그리고 그 적자가 부정된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정된 상태에서 자아는 타자를 다시 통합하죠, 그죠? 그게 페얼아인슈텔룽이라 그러는데 그 통합을 헤겔은 뭐라 그러죠? 종합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화해라 그러잖아, 그죠? 페얼주에농이라 그러잖아, 헤겔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르트르는 다르게 해석해서 이 대자를 비로소 인간 존재에게 적용시킵니다. 저는 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런 해석도 인간 존재에게 적용시켜 인간만이 이 세계에 있음을 부정할 수 있어. 맞죠? 인간은 결코 거기에 있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건 간에 그래요. 어느 누구건. 그러니까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친구를 만날 때 그는 언제나 거기에 있음을 인정해 주는 자일 겁니다. 이건 100% 맞아요. 뭔 말인가 하면 타자의 거기에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자의 거기에 있음을 나의 거기에 있음으로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이런 인간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뭐 다 전쟁하고 아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영역이 생기겠죠, 그죠? 공동의 어떤 양보의 영역이 생기고 뭐 다 그렇습니다. 인간 산다고 하는 게 뭘 그렇게 차이가 있겠어요? 얼마나 선한 인간이 있고 얼마나 악한 인간이 있겠어? 우리는 언제나 그런 가능성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결코 거기에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이건 사르트르의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그대로 있음을 언제나 부정하는 인간이에요. 그걸 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게 뭐야, 무? 그게 바로 사르트르한테서 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있음을 응수와 적자를 인간은 언제나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언제나 적자의 상태를 부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라는 거야. 이 뭐 하이데거지 이게 뭐야 이게. 그 가능성으로 끊임없이 나간다는 것을 사르트르는 자유라 그럽니다. 리베르테가 바로 이 적자의 상태를 벗어나서 끊임없이 벗어나서 거기에 있음에 고정해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를 리베르테라 그래. 근데 이 자유가 인간의 본질인데 이거는 사물한테는 없어요. 이건 사물한테는 없어. 우리 인간은 언제나 사물과 같이 그냥 딱 붙어서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는 언제나 방랑자처럼 적자 존재를 부정하면서 무를 향하여 나가는 존재라는 거야. 여러분 이 무의 개념을 기가 막히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절대 물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있음을 부정하면서 나가는 이런 무밖에는 몰라. 우리는 이 세계의 사물의 충만함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물은 자체로 충만합니다. 맞죠? 이걸 즉자존재라 그래요. 누가? 사르트르가. 사물은 자체로 충만하고, 우리가 삼라만상을 볼 때도 종교적인 명상 속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무신론자가 혼자 사막을 걷든, 아니면 혼자 무슨 배낭여행을 하든, 우리는 이 세계를 다니면서 언제나 이 세계의 적자 존재의 사물의 충만함을 언제나 느끼죠. 이거는 사르트르가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응수화가 뭐야? 그 사물의 적자 존재 있음. 근데 인간은 어디 그러나? 인간은 그거를 그냥 계속 다니면서 자기의 가능성과 자유를 찾아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게 인간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죄수들조차도 결코 거기에 그냥 갇혀 있지 않아요. 그의 마음은 언제나 자유를 향하여 이미 그 상태를, 언제나 적자의 상태를 부정하고 뭔가 그걸 부인하고 뭔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물을 향하여, 그냥 자체로 있음을 부정하는 게 뭡니다. 그 물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자유를 향하여 나가는 이런 존재가 바로 사르트르는 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한테서 무도 뭡니까? 하이데거한테서 무는 불안이 찾아와서 이 세계가 유의미했던, 뭔 말인가, 불안이,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인문학을 해야 됩니다. 자연과학 하면은 돌이 돼요. 돌이. 인문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이럴 때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우울증 걸린 인간처럼 모든 게 다 무의미해져. 그래서 허무해지고, 이것은 대통령도 필요 없고 모든 권력을 가진 자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지식인들, 뭐 교수들, 뭐 의사들, 뭐 변호사들, 뭐 판사들, 이런 기득권을 가진 자들만이 는 안 느끼고, 그게 아니라 이들은 더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갑니다. 종교로 가서 이 허무감을 막 미친 듯이 성가대를 한다든지, 막 미친 듯이 막 빌고, 그런 방식으로 이 허무감을 갑자기 찾아온 무의미를 의미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하이데거는 이 무의미를 바로 무라고 표현했죠. 이 불안이 찾아오면 의미 있었던 이 세계가 갑자기 잿빛으로 변하면서 무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 무를 사르트르는 누구죠? 헤겔의 대자 존재를 빌려와서 적자 존재를 부정하며, 그 다음에 이 부정을 통하여 리베르테, 자유를 향하여 나가는 이 가능성의 인간 존재를 가리켜서 대자 존재라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재밌죠. 존재와 무를 이래 재미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 대한민국에. 존재와 무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이데거, 헤겔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설명조차 불가능한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설명이 되잖아. 이해가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죠? 자, 우리 안에 지옥을 이제 발견할 때가 조금씩 돼 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 그저 그렇게 있으면 사물, 이 세계의 사물인 적자 존재에게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그저 그렇게 있는 곳에서 그걸 벗어나서 끊임없이 자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뭐 좀 하이데거 냄새가 나는데, 그렇다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냄새가 나요. 하여튼이 냄새가 나, 사르트르한테서도. 근데 달라요. 뭔가 조금 달라.
근데 이 대자 존재가 이제 바깥을 딱 응시합니다. 현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떠돌아다니는 이 인간, 이 불안에 빠진 인간, 참 아무리 침착한 인간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죽어버려. 인간은 제가 볼 때는 얘도가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한 곳에 머물러서 항상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응?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돈이 그걸 줄 것 같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야? 켄네스 버크는 뭐라 그랬어? 오히려 불충분할 때가 더 행복하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자, 제가 갑자기 또 딴 학자를 얘기해서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물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가능성에, 이 있음에, 그저 있음, 응수하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푸얼수와 대자존재로 나아가는 이 인간을 가리켜 사르트르는 헤겔의 대자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인간은 대자존재, 그리고 사물존재, 바깥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하이데거는 뭐라 그러죠? 적자존재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헤겔하고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르트르는 이 가능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리베르테를 비극이라 그러거든. 비극이라 그런다고. 이걸 이해할 것 같아요? 이걸 비극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자유 자체가 비극이다. 인간은 비극을 만들어내며 자기의 자유를 비극으로 떡칠하는 존재.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예도 강좌. 왜 비극인가 봅시다. 그 인간은 자기의식이 있잖아. 이건 헤겔을 또 다르게 푼 건데 제가 볼 때는 사르트르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자, 이런 겁니다. 인간은 이 가능성을 향하여 그저 있음을 부정할 때 언제나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는 존재라 그래. 갑자기 락강이 나와. 락강이 여서도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시선 알았어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락강이 사르트르한테서도 배웠어요. 타자의 시선이 언제나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거기에 적자존재, 그저 그렇게 있음, 응수화를 부정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인간이 자유를 향하여 나가면 나갈수록 인간은 언제나 타자의 시선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맞죠? 우리는 지 멋대로 살 수 없잖아.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타자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언제나 내가 나의 자유를 느끼려고 할 때에 인간은 언제나 이 타자라는 타자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이게 바로 불안입니다. 누구한테서? 사르트르한테서.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불안은 약간 인식론적인 거예요. 존재론적인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런데 하이데거한테서는 뭐죠? 불안이 존재론적인 거야. 이 세계의 기분 잡혀 있음하고 연결돼 있거든. 물론 사르트르한테서도 그런 건 있기는 있어요. 불안이 뭐야? 인간은 언제나 그저 그렇게 있음을 부정하면서 나갈 때 자기의 자유를 찾아서 그 가능성의 세계, 그냥 적자 존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인간은 타자의 시선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 존재라는 거예요. 타자의 시선이, 근데 이 타자의 시선은 이 타자의 시선은 뭐예요, 여러분? 이 타자의 시선은 결코 타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다는 거야. 내가 만든 타자의 시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자의 시선은 인간이 내가 내 자유를 어떤 상태를 부정하고 자유를 얻어서 무의 상태로 끊임없이 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나타나는 이 타자의 시선을 나는 언제나 대자존재로서 갖고 있다라는 거야.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묘하게 해겔의 철학을 변형시킨 겁니다, 여러분. 해겔의 철학을. 해겔의 어떤 철학을? 해겔의 대자존재가 뭐야? 의식 안에 갑자기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의식 안에 갑자기 구별이 일어나 버려. 나를 나 자신과 분리시키든, 여러분들 인간은 자기 의식이 있잖아. 자기를 의식하든, 아니면 그 자기를 타자로 투영해갖고 의식하든, 어쨌든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혼자, 자기만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언제나 타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타자를 내가 내 자신을 대상화시켜도 그것도 타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타자라고.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 타자의 시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뭔 말인가 하면은, 자, 예도가 지금, 엊그저께 처음으로, 엄청난 강좌의 모임에 가서 강좌를 열었죠. 거기는 동양철학뿐만 아니라 무수한 문인들하고 뭐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 그런데 거기에 가서 강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도가 하루 전날을 이제 막 흥분이 돼갖고, 우리 교수님 안드레아스 우얼스 존모 교수가 준 안티크리스트에 대한 모든 논문을 그냥 하루 종일 독파하면서 정리해놨단 말이야. 자, 그건 뭐야? 그건 적자 존재죠. 그냥 있는 상태. 그러면서 그냥 그 강좌에 그냥 내 혼자 씨부리면 안 된다. 뭐 그냥 있는 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또 강박관념이 하루 전에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이거 부정하는 거죠. 끊임없이 어떤 상태를 부정해서 대자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도는 남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돼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는 위대한 문인도 있고 동양 철학의 박사들도 많고, 대부분이 우리 회장님이 연대 출신이라서 연대 서강대 어떤 서강대에서도 학위를 했고 중국에서도 학위를 해갖고 그쪽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동양 철학한 사람들도, 그 다음에 또 종교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 불교인도 있고. 이래서 예도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최소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딱 가는 날은 씨발 뭐 대가리에 그냥 넣고 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고 때려치운다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갔지만은 하루 전날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이게 그 아슐람이라는 공동체가 만든 시선이 아닙니다. 이 타자에 대한, 타자가 나를 어떻게 봐줄까라는 시선은 철저히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속에 지옥이 있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이 타자를 사르트르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거든. 타자의 시선을 내가 만든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그 아이가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잖아. 근데 선생님은 실제로는 아무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생각을 뭘 할까?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대화해보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혼자 착각하고 지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타자의 시선을 그저 그렇게 있음을 부정하고 자유를 향하여 나갈 때마다 그 자유 속에는 언제나 그 대자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유 속에는
언제나 불안이 깃들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불안이 뭐야? 언제나 타자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선. 그러나 그 시선은 대개 자기가 만든 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가리 속에 지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했습니까? 사르트르의 이 지옥을.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무개념은 철저한 어떤 그 지옥이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언제나 자유의 개념도 그렇고. 그런데 얼마나 해결적이고, 얼마나 이 책이 해겔과 하이데거를 기가 막히게 각색한 책이냐고, 지금. 물론 의미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 안에 지옥을 이야기하는 그 사르트르의 의미를 이해했습니까? 락강이 보이지 않아, 락강. 락강의 시선과 거의 같이 가잖아. 그죠? 너무 재미있잖아.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1차 자료를 독일 철학이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프랑스 철학을 풀어줘야, 이게 진짜 강조한 거지. 이건 뭐 존재와 뭐 개념이나 개념도 얼마나 잘 설명해, 예도가. 해겔의 적자대자가 어떻게 하여 사르트르한테서는 달라지는지, 그리고 사르트르한테서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거. 제가 두 번째 5분 강좌에서 해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앞서 있다라는 거.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갑자기 불안을 통하여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무화된다는 거. 이거는 뭐야? 이건 하이데거 개념이에요. 이거는 구토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르트르에. 이 하이데거가 이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하이데거가. 이게 우리는 언제나, 자유를 그러니까, 비극과 같은 존재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고 그러면 인간은 언제나 타자의 의식, 타자의 시선이 우리 대가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은 이러한 지옥을 대가리 속에 품고 살아가는 불행한 존재. 그것을 바로 누구죠? 사르트르는 우리 안에 있는 지옥. 예도는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지옥, 우리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불안은 언제나 이러한 시선에 갇혀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저 있음을 언제나 부정하고 우리는 새로운 곳을 향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언제나 움직이는 존재라는 그런 대자 존재라는 것. 이 타자의 시선에 갇혀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존재.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뭐 남 신경 안 써. 나는 뭐 남 신경 안 쓰고 씨만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인간들이 있죠. 뭐 다 개소리야. 나는 신경 안 쓰고 내 주관. 이런 놈이 겁이 더 많은 놈입니다. 정신 분석해보면. 알았어요? 이런 인간이 더 타자한테 신경 쓰고. 알아요? 더 타자의 시선에 갇혀갖고 자기를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러한 지옥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하는 인간 역시 반성해 보셔요. 더 큰 지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극을 마지막입니다. 예도는 철학자잖아. 또 풀어줘야지. 자, 이렇게 비극적으로 사르트르가 풀었던 이러한 어떤 것의 존재와 무를 비판하면서 폴 리케르의 선생인 마르셀이라는 사람, 이름이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폴 리케르의 선생이 왜 너의 철학은, 너의 자유에는 은총이 없느냐 이러거든. 가브리엘 마르셀. 나 참
너의 철학에는 왜 은총이 없느냐? 사르트르 까면서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폴 리케르 선생이에요. 재밌죠?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들어,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 학교서, 대학교서?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는 꼭 그렇게 비극적인 자유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의 자유 속에는 언제나 은총의 자유도 있다. 이러면서 딴 얘기를 한다고. 리케르 선생 자체가 이미 되게 종교적이고, 그죠? 정말 되게 뭐라 그러나 그리스도교적이고. 저는 여기서 지금 비아냥거리는 뜻이 아닙니다. 마르셀은 정말 탁월한 철학자입니다. 마르셀도. 리케르의 선생은 이쪽에 서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얘도 단편 강좌 사르트르의 존재와 물을 정말 탁월하다, 지강좌를 탁월하다 그러면 이거 안 되고, 정말 쉽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나 내용은 절대 놓치지 않고 모든 해겔과 그 하이데거의 모든 개념들을 불어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강좌 역시도 저는 대박이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이런 강좌 자체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문학적 사유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삶의 사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예도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좋은 하루 되시고, 세리 누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 우리 김도사님은 강의하러 떠났고, 또 누구야? 우리 김 목사님도 끝까지 들어주셨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중에 유튜브에도 찍어주세요. 물러갑니다.